조각하고 이제 또 영국에서는 누드 작가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온 게 벌써 16년째예요. 대표님 오래되셨네요. 네네. 저도 벌써 20년째예요. 그렇군요. 네. 아유. 와, 진짜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네. 진짜 그때 제가 1,50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남들한테 이 정도는 사러라고 할 정도로 사니까. 네네. 근데 그 밑바탕에 항상 이렇게 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박사과정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또 책도. 네, 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예. 원래 현장을 먼저 배워서 그런지 네네. 현장을 안 오면 좀이 주셔요. 그렇군요. 대표님 또 신발도 많이 또 달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는데. 예전에는요 진짜요. 네. 지금도 뭐 체크 들고 다니잖아요. 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책이 있어요. 5,000분의 1짜리. 네네. 그 지도책을 복사를 해가지고요. 네. 집원만 찾아가는 거예요, 막. 이 집원에는 뭐가 있다. 근데 그게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자산이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그래서 대표님들 앞전이라고 그러구나. 네. 어디를 꼬셔도 그 지위를 잘 안다. 네, 그렇습니다. 와, 네. 예. 그래서 대표님도 경력이 꽤 많으셔서 이제 네. 사실은 숨어있는 내공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글쎄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대표님, 지금 이거 우리 민주당과 통합당 이거 공약 우리 알아야 돼요? 아니, 사실은 이게 뭐 쓸모 있고 그걸 떠나서 네.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그래요? 왜냐면 어쨌건 뭐 실행 여부를 떠나서 네.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신호를 준 거니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죠, 충분히. 또 정당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계기도 되네요? 사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입장을 근데 보여줘야지. 우리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 됐어. 아니면 통합당이 다수당이 됐어. 그러면 네. 결국 자기네가 이거 할 거예요. 예. 그걸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실거주자건, 예. 아니면 투자자건, 예. 그래야 얘네가 그러면 규제를 더 하겠네? 얘네가 그러면 숨통을 좀 터주겠네? 네. 그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4월 15일 선거 그 결과 나와서 우리 부동산 그 내용이 완전히 결판 나는 거 맞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결판이 나겠어요. 이게 또 예. 누가 하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법으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네. 우리 결국은 뭐예요? 우리 나 이거 집 하나 사서 예. 재테크 할래. 예. 또는 내가 거주하는 집은 있지만 예. 부동산 투자해서 그냥 다른 수입 좀 얻어볼래. 예. 좀 뭐 투자 수익 좀 얻어볼래. 이거를 하려면 네네. 결국은 어떤 그 당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운영을 해 가던 예.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알아야 네네.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그럼 한번 알아보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잖아요. 그래 준비하셨어요? 뭐? 이상했다고? 안녕하세요. 영리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 영자 TV의 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인사도 않고 진행을 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봐요. 들어가 보죠. 두 정당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죠. 일단은 민주당 대 통합당이니까 네네. 두 당이 뭐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일단은 처음에 알아야겠죠. 그러면 딱 이거예요. 네. 민주당은 딱 그냥 간판으로 내걸은 게 주토피아.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10만 호 공급. 그리고 통합당은 글씨를 조금 작게 쓰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게 딱 두 개의 큰 틀이에요. 네네. 큰 틀이고 조금 그냥 굵직한 것만 본다라면 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네네. 그리고 30만 원. 네네. 그리고 국공유지를 좀 활용을 하겠다. 예.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렇게 자금 지원 쪽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수익 공유형이 사실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서로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네.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공유하자. 임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는 아니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소유권은 네가 갖는데 네. 그 이익을 나랑 공유해. 대신에 내가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줄게.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냥 여기서는 그 통합당은 뭐냐면 신도시가 아니어도 공급량, 즉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내고 찾아내겠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주택 마련함에 있어서 어려운 거를 조금 더 해소를 하겠다. 예. 그런데 철저하게 청년이니까 예. 가구수 중심에 조금 접근을 한 거고요. 예. 청년이니까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네. 1인 가구가 30평, 20평 아파트 별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주택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공급은 두 가지거든요. 예. 전혀 없던 거를 새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네. 기존의 주택이 원활하게 거래가 되게 함으로써 공급량 네.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것까지 구사하겠다. 이런 큰 틀을 갖고 있어서 약간은 비슷한 면도 조금 있지만 전혀 상충된 그 그런 면도 색깔도 조금 있죠. 전혀 상충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주토피아는 무슨 뜻이에요? 뭐 영화에 나오는 그 주토피아 뭐 이런 이렇게 동물들 나오는 예, 그렇죠. 사는 세계.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2016년도에 저게 디즈니 그 영화거든요. 예. 그 동물들이 만든 도시예요. 뭐 예. 쾌적하고 살기 좋고 그 도시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예. 이제 그런 개념인데 예. 그걸 이제 청년들이 사실 이렇잖아요.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이 어디 있는 걸 원하는 거냐면 도심이요. 도심이잖아요. 예. 나 그냥 편하게 뭐 회사 가는데도 예. 한번 걸어서 갈 수도 있으면 좋고 예. 뭐 1시간 이내에 다 30분 이내에 다 갔으면 좋겠고 그게 슬세권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네, 그렇죠. 거죠. 그냥 예. 트레이닝복 입고, 그러니까 체육복 입고, 예. 백화점도 가고 싶고, 예.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예. 그죠? 또 바로 옆에 가면은 공원도 있고, 와, 기막히네요. 그런 예. 완벽한 도시, 그러니까 예. 한 공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이제 예. 그런 거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주 방향을 보게 되면 예. 신도시를 통해서 그런 도시를 새롭게 만들겠다. 예. 라는 개념이 조금 크다라면, 예. 통합당은 뭐냐면, 그거 어느 세월에 만들어. 네. 근데 지금 젊은 층은 빨리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네. 사는 것도 필요해. 예. 그러니까 도심에 공급해주자. 예.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겠냐. 네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 또 청년층만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네.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친 규제 때문에 실거주자가 지금 갈아타기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 네네. 그거를 조금 풀어주겠다. 네네. 그 정도는 풀어줄만 하죠. 네네. 1주택자가 투기자는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시장 중심의 정책. 음. 민주당은 기존의 규제 정책을 조금 유지하면서 정부 주도하의 정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위주의 그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러면 40대 뭐 맞벌이 주부나 노인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예. 당연히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기 수요자를 잡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도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민주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는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채, 20채 갖고 있어서 그걸 네. 갖고 시장을 자꾸 교란시키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너는 1주택만 가져.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맞기는 하지만 너무 숨통을 꽉 조이고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고 또 이쪽 통합당은 또 그렇다고 그걸 또 팍 너무 또 풀어져 버려서 예. 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또 일으키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적절한 믹스가 필요한 건 분명한데 네. 사실 여기서 누가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기 전에 네. 이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네. 두 정당의 공약이 예. 항상 편중돼 있어요. 예.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에 편중돼 있고 그럼 40대 50대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집토끼만 잡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선호하는 층만 잡겠다. 그렇네요. 그게 이제 집토끼로 표현이 되네요. 예. 그럼 여기는 뭐 집토끼하고 산토끼. 산토끼 네 그렇겠네요. 예. 여기서는 뭐냐면 그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 보호해서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거는 원활하게 거래가 성사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좀 자연스럽게 조정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네.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그래요. 예. 아니 좀 반반씩만 양보하면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게 나올 텐데 예. 왜 지금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네. 이 공약마저도 지금 왜 헷갈리게 하는지 이게 네. 규제 강하고 여기 규제 완화. 주틀은 그래요. 한쪽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를 더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이 조금 큰 거고 네.
한쪽은 무슨 소리야 이만큼 할 대로 했는데도 지금 못 잡았잖아. 예. 결국은 시장 기능을 우리가 훼손한 거야. 예.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 예.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 여기 제 궁금한 게 고가주택이 지금 9억이잖아요. 네네. 시가로 9억인데 이 지금 얼마로 지금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예. 고가주택의 기준을 이제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예. 공시 가격 12억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고가주택의 기준이 예.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예, 그래 시가에 9억, 실거래가 9억, 공시지가 9억 어디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 좀 세 가지인데 예. 굉장히 헷갈리죠. 예. 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9억이에요. 와. 근데 대출할 때 고가주택 기준 잡는 거는 시가 9억이에요. 와. 그런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할 때의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 가격이에요.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혼동스럽죠. 혼동스럽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해서 네네. 공시 가격 12억 정도로 좀 올리겠다. 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 양극화 막 이런 건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공급이잖아요. 신도시 30만 호 공급. 여기는 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도심에 공급한다면 이 두 양당에 공급하는 이 내용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가장 큰 차이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 하면은 어디가 먼저 떠올라요? 살고 싶은 곳 하면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강남의 용산을 떠올리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요, 한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강남에 살고 싶죠? 용산에 살고 싶으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지금부터 그 도시를 저쪽에다 갖다 만들어 놓을게요. 왜? 라는 게 신도시 정책이고요. 예. 한쪽은 예. 그거 어느 세월에 만들어요. 예. 자, 서울의 많은 곳, 예. 서울의 그 많은 동네를 강남 같은 곳, 용산 같은 곳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예. 이 차이인 거거든요. 예. 뭐가 좀 효율적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제3 신도시는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좀 공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거 맞기는 한데 예. 사실은 이 신도시가 인재 조성을 해서 네. 어느 세월에 강남처럼 만들고 어느 세월에 용산처럼 만들어요. 자, 지금 강남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인정받을 때까지는 얼마가 걸렸습니까? 30년이 걸렸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저기다 도시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강남처럼 만들려면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단기자라는 거예요. 네. 자, 주토피아 얘기했잖아요. 네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네네. 누구나 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네네. 그러려면 기존 도심을 빨리 바꿔주는 게 더 시간적으로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부담감을 또 빨리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인가요? 그런 이야기도 맥락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여기서는 전면 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도심에 공급을 해도 결국 부족한 거는 분명해요. 네네. 왜냐하면 도심이라는 곳이 너무 집중만 하다 보면은 네네. 과밀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아니 그렇다고 주구장창 위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땅은 한정돼 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신도시 공급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건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그걸 100% 반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공급을 해줄 때 조금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망이면은.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금 양보해서 그래 그러면 공급을 하는데 우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공급을 하면서 네. 장점이 무엇이었고 특히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알았으니까 네네. 그 문제점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게 네네. 해서 사실은 3기 신도시를 서울과 기존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보다도 가깝게 서울에 붙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정말 주토피아 주장을 할 거면 어차피 그린벨트 풀 거잖아요. 네네. 그린벨트 풀 거면 왜 거기다 갖다 풉니까? 자, 강남에 원하고 있어요. 강남 네. 서초동에 강남구 서초구에 네. 그린벨트 많잖아요. 풀면 되잖아요. 네. 자, 기업도시, 선안권으로 가면 마곡도시 만들었어요. 기업도시. 네. 그 기업도시 전부 다 논밭 만든 거거든요. 개발한 거거든요. 네네. 지금도 가서 보면 주변에 논밭이 그대로 있어요. 아. 거기에 추가 아파트 조성해주면 될 것이고. 예. 자, 그리고 강북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강북권에도 얼마나 그린벨트 많습니까? 우리 창동 상계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넘어가면 또 그린벨트예요. 네네. 그럼 또 어떻게 서북권 또 아쉬워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서북권 아니 상암 옆에 그린벨트 있잖아요. 예. 굳이 고양시까지 안 넘어가도 예.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 부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자 서울에서
5km 떨어진 곳, 10km 떨어진 곳에 그린벨트 훼손하는 거나 네. 서울에 있는 붙어 있는 걸 훼손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터피아네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예. 이미 바로 옆에까지 진입해 들어와 있는 기반시설 조금만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자꾸 도심, 그러니까 먼 곳으로 공급하되 시간을 단축해 줄게, 이동 시간을 단축해 줄게를 강조하다 네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장시간이 걸리는 GTX라든가 또 추가적인 지하철 노선을 고민한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호응도도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또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3기 신도시조차도 지금 안정화를 이뤄서 서울의 주택 가격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저 입주가 거의 다 끝날 때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저거 지금부터 공급을 해도 이제 뭐 지구 지정했으니까 네. 빨리 공급한다고 해도 내년 연말입니다. 네네. 그때 첫 공급을 할 거고 저 모든 3기 신도시가 30만 호가 공급이 되려서 입주를 하려면 네.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이 걸려요. 아. 그럼 그 10년 동안 이 도심에 있는 이 수익 심리를 어떻게 누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절충적인 안을, 그리고 통합당도 필요한데 이곳에 필요하니까 여기다 합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야지 이렇게 전면 재검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상업지. 상업지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주토피아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 상업지의 주거용지를 어떻게 일부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공급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너무 그 특정 계층에 좀 공급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제시를 해줘서 네네. 자꾸 이거를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이거를 투기의 장으로 보지 말고 예.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정을 하고 네네.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고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뭐 자, 그렇죠. 그린벨트 안 쓰는 것도 좀 풀고. 예를 들면 이거에 분양가 상한제요? 좋습니다. 네. 가격 잡는 건 좋아요. 그럼 가격을 잡아서 예. 그 5년 뒤, 10년 뒤에 그 잡은 가격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아, 글쎄. 그 생각해야죠. 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물론 전매 제한 10년 거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매 제한 끝나고 10년 뒤에는 그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불로소득이고 내가 그러면 나는 그냥 원래 내가 강남 살았어. 30년 전부터 그냥 다 이 집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가격이 올랐네? 이건 투기입니까? 아니네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공통적인 시각으로 조금 그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봤는데 공급면에도 아직은 공급면에도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없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약에서도 보면 앞으로 4.15 이제 총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이 되고 통합당이 다수당이 서로 이제 달라진다면 그때는 네. 어떻게 판도가 될까요? 부동산. 분명하게 나눠지죠. 아. 왜냐하면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분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죠. 네. 자,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더 강화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규제를 더 집중하겠죠. 네네.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아무리 시장이 정부를 이긴다라고 하지만은 네. 강한 제도 앞에서는 결국 웅크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일정 기간 약보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물론 빠른 시간 내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시장 정상화이기 때문에 숨통을 터주겠죠. 네. 숨통을 터준다라는 거는 가장 먼저 다주택자가 숨통을 터져서 네.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네. 어차피 올라버린 거, 어차피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내놓고 거래량을 트게 하면은 결국은 시장이 제 기능을 찾아가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즘 우리 마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지금 마스크 교환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지금 요일제하고 오부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내일, 갑자기 다음 날, 네. 자, 여러분, 정부에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루에 5천만 장씩 마스크 공급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 값이? 내일 떨어지겠죠. 오부제 할까요? 안 하겠죠.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안 하죠. 마스크가 넘쳐나는 겁니다. 넘치는데. 그러면 예. 다시 우리 코로나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 한 300원, 400원, 500원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주택시장도요,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죠. 예. 당연히. 네. 왜? 폭등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이거 지금 20억,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네. 20억짜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30억이 됐습니다. 네. 몇 개는 사겠죠. 네네. 놀란 사람들이.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까요? 그 물건이 하나만 있을 때는 살려고 달려들죠. 근데 네. 공급이 많아지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와. 안 사죠. 그렇군요. 그때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공급과 수요 그 법칙이네요. 그래서 예. 결국은 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예. 숨통을 트여주니 예. 물론 처음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시 생기겠지만 예. 결국은 공급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 시장은 정상 기능을 찾아간다. 예. 예. 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때는 강보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아, 그러니까 금명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4.15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짧게는 2년, 길게는 이제 10년이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 총선이 결과가 되고 나면 우리 영자 해피 영자 TV에서도 또 따로 다루어 주실 거잖아요. 이거는요. 영자TV가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꼭 다루셔야 돼요. 왜냐면 네. 특히 이제 올해만 한번 볼게요. 올해만 지금 6월 달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안 한대요. 조정구역에서. 그리고 올해 공시가격 인상을 되게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꾸준하게 올려서 세부담이 계속 늘어나요. 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실제 정부에서 주도한 대로 종부세를 부과시키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올해가 고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네. 수시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2달에 한 번, 뭐 물론 저희 영자TV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네. 무조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시청자분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되겠네요. 알려줘야. 네, 네.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와서 구독을 해주시고 저희를 봐주시면 다행이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네. 최소한 우리 영자TV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네네. 시장이 어떻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네. 시장에 대응을 잘 하고 네네. 준비를 잘 해서 네.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네네. 제가 항상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네, 총선이 끝나면 저희는 다시 이 문제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